커플하이. 아기가 찾아오면 절대적 안정을 취해라, 운동하지 마라, 먹을 것 조심해라 등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당장 임신을 확인했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내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맞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임신 1주차부터 13주차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불러요. 임신 20주 이전까지는 유산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임신 초기는 아이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따라서 유산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임신 20주 이전까지는 유산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임신 초기에 겪는 유산은 임산부의 20%가 넘는 꽤 높은 비율이에요. 그 중에서 80%는 12주 이내에 겪는 자연유산이고요. 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염색체 이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임산부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라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유산의 위험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무리한 자극이나 심한 충격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아기에게 좋지 않은 술, 담배는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과한 목욕도 너무 큰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엽산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도움을 주고 칼슘이 골격 형성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고 꼭 보건소를 방문해야 돼요. 엽산제와 같은 필요한 영양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지원금 등 이것저것 엄청 많이 챙겨주니까 보건소에서 꼭 임산부 등록해주세요. 다른 영양제를 섭취할 땐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으니 잘 확인하고 구매해주시고요. 만약에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약물은 꼭 의사와 상담해서 임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 같은 경우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면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임산부가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이때부터 미리 튼살 크림을 발라 촉촉함을 관리해주면 좋아요. 또 태아보험도 한번 알아보세요. 임신 중기는 14주부터 27주까지를 말해요. 이때는 태아가 아주 작은 사람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의 몸은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 부종으로 피부를 두껍게 하고 배가 점점 늘어나면서 체중도 증가하죠. 늘어나는 몸무게가 싫을 수 있지만 아기를 지켜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임신 당뇨나 과한 체중 증가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무거워지는 몸과 관절을 약하게 하는 호르몬 때문에 허리와 무릎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게 좋겠죠? 임신 중 운동할 때는 꼭 복대를 착용해주세요.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복대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신 복대를 너무 강하게 조이면 압박감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압박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복대로 추천드릴게요. 또 이때는 임신성 빈혈이 올 수 있어요. 두통이나 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임신 기간에는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혈액량에 비해 적혈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이제는 슬슬 출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출산 육아용품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는 이 시기에 태교 여행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면 몇 년 동안 여유로운 여행은 힘들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려요. 자,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8주부터 출산까지를 우리는 임신 후기라고 불러요. 이제 정말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 전에 임신 중독증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임신 20주 이후부터는 임신 중독증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건 고혈압과 단백뇨가 나타나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후기까지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는 게 없다고 하는데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엔 발병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끝까지 몸 관리 신경 써서 아기도 엄마도 건강히 출산하길 바랄게요. 임신 후기에는 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는데 배 때문에 힘들다면 임산부 안전벨트를 이용해보세요. 벨트를 배 밑으로 벌려줘서 편하게 멜 수 있어요. 또 4주에 한 번씩 나갔던 검진을 이젠 2주에 한 번 나가게 될 건데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검진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꼭 가주세요. 사실 살면서 출산을 몇 번이나 하겠어요. 특히 처음이면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울 테니까 산모교실은 가능하면 남편이랑 함께 다니셔서 출산과 신생아 돌보는 연습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같이 아기용품도 준비하고 출산 가방도 준비하고 산후 도우미도 준비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순산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신 중에는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감정이 파도처럼 변하거든요. 남편분들 아내의 감정 기복이 조금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길어봤자 10개월이잖아요. 조금만 참고 도와주세요. 이때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맺힌다고 느끼면 평생 한우로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주기.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쁘게 호들갑 떠는 걸 좋아하거든요.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는 티를 이만큼 팍 내주세요. 둘째, 입덧하는 안에 잘 돌봐주기. 입덧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따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가능하면 무조건 나가서 구해다 주세요. 꼭 아내의 입덧을 위해 도와주세요. 그리고 배가 많이 불렀을 때는 양말 신기랑 신발 신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때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구해주는 것도 센스 있을 것 같아요. 출산이 다가올수록 부종이 굉장히 심해져서 땡땡 붓고 진짜 엄청 두꺼워지거든요. 그때 남편분이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내분은 엄청 사랑받는 기분 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특히 T 남편분들, 일단 해결 방안보다 무조건 공감부터 해주세요. 아셨죠? 임신 시기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시기별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꼭 도움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임신 때 겪었던 증상이나 준비했던 것들, 남편이 해주면 좋겠다 또는 해줘서 좋았다 했던 것들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들의 든든한 지원자 퍼플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